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137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저는 전주입니다. 저는 조국인입니다. 원주 대표 벚꽃 명소가 사라집니다. 아니 사라졌습니다. 맞아요. 네. 이 원주천 금대리 벚꽃길 그야말로 지역 대표 벚꽃 명소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맞아요. 2006년에 관설동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조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역사가 거의 한 20년 넘어가는 거죠. 거의 가까이 20년 되는 거죠. 되죠. 20년 네. 가까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봄에는 이제 벚꽃놀이 하려는 나들이객이 이쪽으로 몰려들기도 하고 평소에도 뭐 여기 산책하는 분들, 뭐 자전거 타는 분들 맞아요. 많이 계십니다. 저도 종종 여기서 자전거 타기 그래요? 그랬어가지고 풍경이 좋다 보니까 탈 맛이 나요. 네네. 그리고 뭐 걷기 대회라든지 뭐 원광수 시장 들어서는 뭐 벚꽃 버스킹 이런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봄부터는 이 아름다운 벚꽃 풍경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 네. 즐길 수가 없다. 그렇게 돼버렸다. 잠시 후 원주통신에서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원주통신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광고 시간. 원주 아는 척 역사상 첫 광고가 들어왔어요. 근데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네, 멀티플렉스에서 긴 영화를 보는 데만 익숙하신가요? 작은 영화관에서 보는 단편 영화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요즘에 우리가 사실 쇼폼 콘텐츠에 익숙하잖아요. 그쵸. 네. 뭐 쇼츠나 릴스나 그런 거 보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극장에서 긴 영화를 보는 게 조금 부담이다, 어렵다 이런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럴 맞아요. 때는 좀 색다르게 이렇게 단편 영화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준비한 프로그램인데요. 단편 영화 한 편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특별한 영화 프로그램 강원 시네마실 짧지만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그 장소가 또 특이한데요. 특별하죠? 네. 맞아요. 그 올해 5월 이재훈 배우의 유튜브 재훈시네에 소개돼 잘 알려진 원주에서 가장 작은 영화관인 고시내 상영관에서 강원권 단편 영화를 매주 한 편씩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단편 영화도 아니고 이 강원도를 기반으로 한 단편 맞아요. 영화다. 네. 그런 점에서 더 특별한데요. 어떤 영화를 상영하냐? 먼저 10월 25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는 김현정 감독의 유령극을 상영합니다. 오래된 극장에 방문한 할아버지와 손자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요. 작년 전주국제영화제 단편 경쟁 부문 감독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네. 그만큼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다. 맞아요. 이게 그리고 또 지금은 참 우리가 안타깝게도 볼 수가 없는 이 아카데미 극장에서 촬영한 마지막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더 뜻깊죠. 옛 극장의 추억과 함께 가치를 새삼 환기할 수 있는데요. 물리적 공간은 사라졌더라도 우리의 기억엔 영원하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11월 8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는 박주환 감독의 유리벽을 상영합니다. 이 박주환 감독은 뭐 저희 방송에도 작년에 이제 출연을 해서 원주의 마이클 무어다. 네, 저희가 소개를 하기도 했었는데 유리벽은 성매매업소 집결지로만 인식되는 힘의촌의 털을 잡고 오랜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마을 주민을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원주의 이야기가 또 여기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이 박주환 감독은 뭐 상지대 투쟁을 담은 졸업이라는 영화를 만들기도 했었고 뭐 탄광촌을 지금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기도 하고 또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영화를 찍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이런 어떤 뭐랄까 좀 소수자의 시선 이런 걸 또 담아내는데 탁월한 감독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어떤 그 사람들의 이야기 맞아요. 스토리들을 그걸 담아내는 풀어내는 진가를 발휘하는 감독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점에서 이 영화도 주목해볼 만하고요. 이어서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는 안영글 감독의 오블라디 오블라다를 상영합니다. 이 영화는 이제 딸이 졸라서 데려온 강아지 콩콩이가 행복한 삶을 살다가 나이가 들고 치매에 걸려서 병간호를 하고 장례를 치르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이 일련의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인데요. 이별을 실감해가는 딸의 모습을 감독은 카메라에 담았는데 이 영화 자체가 다큐멘터리인데 이 안영글 감독 본인과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해요. 네네. 그런 점에서 뭐 반려동물을 좀 키우는 분들이 보면은 또 공감을 많이 할 법한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는 이유진 감독의 2부 자리를 상영합니다. 아빠가 세상을 떠난 혜영과
아빠가 재혼하려고 하는 은지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아버지의 부재라는 상황을 공유하는 사촌 자매의 잔잔한 성장기를 담은 영화라고 하는데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단편 경쟁 부문에 또 선정된 작품성을 또 인정받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올해 이제 가족의 부재라는 이런 좀 코드를 담은 영화들 이런 거 볼 때 또 느껴지는 감성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이 영화를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뭐 살펴보면은 이 영화 하나하나가 다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주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영화를 보고 난 뒤에 또 사람들이랑 관련한 이야기를 또 나눠보는 게 재미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래서 뭐 영화 사실 모임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게 그런 이유잖아요. 맞아요. 그냥 영화만 네.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얘기도 나눠보고 싶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나는 이런 각도 이런 장면에 좀 주목을 해봤는데 저 사람은 또 막 다른 각도에 생각지도 못한 거를 막 발견하기도 하고 그런 데서 얻는 우리가 인사이트 또 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도 단순히 영화를 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감독과 관객이 진득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짧지만 깊이 있는 단편 영화의 가치를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매 회차마다 영화를 상영하고 그 영화를 만든 감독과 GV를 진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영화를 만들게 됐는지 이 영화의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있겠고 단편 영화가 갖고 있는 뭐 인문학적 가치에 대해서 서로 좀 토론을 해보는 시간도 되지 네네. 않을까. 여러모로 좀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재밌는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작년에 여성영화제에서 GV를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본 적이 보셨죠? 있거든요. 모더레이터로. 근데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더 자세하게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을 약간 이 장면에서는 어떤 의도였는지 이런 하나하나 여쭤보는 재미도 확실히 있더라고요. 맞아요. 감독에게 또 직접 듣는 게 또 다른 어쨌든 인사이트를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네. 그리고 또 약간 이런 단편 영화제 같은 곳을 가면은 근데 거기에도 GV 시간이나 이런 게 있지만 이게 보통은 단편 묶음으로 상영하거나 그리고 감독님들 여러 분을 함께 GV 하는 경우도 많아서 맞아요. 좀 하나하나의 자세한 얘기를 나누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는 또 영화 한 편당 감독님 한 분 이렇게 GV를 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한 편을 좀 진득하게 아주 깊이 있게 집요하게 파고드는 장점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자, 그래서 사실 이게 오늘부터 시작인데 저희 광고가 좀 약간 늦었어요. 지금 타이밍이. 그래서 아직 3편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편씩 상영하니까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꼭 가보시고 주변에 영화광, 이 시네필이 있다면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널리 알려주셔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일정 정리해드리면은 10월 25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는 김현정 감독의 유령극을 상영합니다. 끝나고는 김현정 감독과 GV 예정돼 있고요. 10월 8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는 박주환 감독의 유리벽을 상영하고 역시 GV 예정돼 있습니다.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는 안영글 감독의 오블라디 오블라다를 상영하고 GV 진행하고요. 마지막으로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는 이유진 감독의 이부자리를 상영하고 역시 감독과의 GV를 진행합니다. 장소는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고시내 상영관, 원주에서 가장 작은 영화관, 네네. 아주 특별한 영화관에서 진행을 합니다. 일산동에 있어요. 무실로 21 2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네이버 예약으로 신청 가능하고요. 영상 하단에 QR코드로도 접속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영상 설명 댓글에도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꼭 신청하고 가보세요.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원주통신 댕강댕강 가위손 행정 이게 최선인가요? 오프닝 때 이야기한 그 벚꽃 이야기를 해보려고 네네. 하는데 원주지방환경청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멀쩡한 벚나무 100여 그루를 벌목했습니다. 수십 년 된 나무가 송두리째 뽑힌 모습에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맞아요. 저희도 화요일에 현장을 둘러보러 갔어요. 그때도 이제 한창 공사 중이더라고요. 근데 참 비주얼이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네. 그야말로 좀 뭐 대학살극이 펼쳐진 듯한 이게 나무들이 줄줄이 누워 있으니까. 아니 근데 그리고 이제 뭐 어느 부분은 있고 또 중간에 한창 나무가 잘려 있고 맞아요. 또 끝 부분은 아직 조금 남아 있고 그게 비교가 되지. 네. 비포 애프터를 막 계속 교차해서 보는 듯한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잘린 부분이 더 을씨년스럽게 느껴졌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좀 또 비가 살짝 와가지고 더 분위기가 또 음침했습니다. 맞아요. 음울했습니다. 네. 뭔가 좀 허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설동 벚나무 집단 벌목 사건 도대체 왜 일어난 것인가 살펴보면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하천 폭을 넓히고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환경청은 20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대홍수를 막고자 지금 재해 예방 사업을 펼치는 중이거든요. 이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원주천 댐 건설, 그리고 학성 저류지 건설, 마지막이 원주천 제방 여유고도 확보인데 바로 이 마지막 사업이 관설지구 하천 정비 사업인데요. 이게 관설동 신성교부터 금대리 신촌천 합류부까지 그러니까 이제 섭제마을부터 세교마을까지거든요. 1.58km 구간의 하여간 하천을 정비하는 거예요. 네네. 이걸 위해서 환경청은 원주천 폭을 넓히고 둑을 높이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하천과 인접한 벚나무는 폐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환경청의 입장입니다. 요것 때문에 지금 벚나무를 줄줄이 잘라버린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평소에 이 둑마루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하천 옆에 이 평소에도 이 도로폭을 넓혀달라는 주민 건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반영을 해서 3m인데 이 도로가 지금 이거를 8m로 넓혀서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를 분리할 계획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역시 원래 벚나무가 있던 곳을 하천 제방으로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벚나무 폐기가 불가피하다. 어떤 이유로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잘라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환경청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년에서 20년 된 멀쩡한 벚나무 100여 그루를 싹 지금 날려버린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 뽑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베었어요. 그리고 지금 다 누워있단 말이야 줄줄이. 맞아. 사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시민들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죠. 이해를 못하겠다는 반응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 원주 MBC가 최근에 보도를 했는데 댓글에도 뭐 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맞아요. 네. 저거 뭐 공무원들도 그 행정 편의적인 그런 공사한 거 아니냐. 아니 왜냐하면 또 최근에 더 주목을 받는 그 벚꽃 명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최근까지도 벚꽃 버스킹 같은 거 하려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요. 꼭 베어버리는 방법밖에 없었을지 의문이 남는 거죠. 물론 환경청도 처음부터 이렇게 무식하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해요. 나무를 잠시 옮겨 심었다가 공사가 끝나면 다시 심는 방안도 고려했는데 고사율이 높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기존 벚나무를 폐기하고 새 벚나무를 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네네. 원주 MBC 보도를 보니까 고사율을 한 20에서 30% 정도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70%는 산다는 거 아닌가? 이 숫자가 맞다면은. 네. 이것도 좀 의아하기는 한데. 실제로 일부 이식을 해봤대요 환경청이. 그랬더니 역시 고사 위험성이 큰 걸로 나타났다. 그래도 전문가 진단을 받아서 이식이 가능한 벚나무는 금대리 경로당 부근 일부에 심었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정확히 뭐 파악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얼마나 심어놨는지. 어쨌든 환경청은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시민으로서는 좀 아쉬움이 남아요. 그렇죠. 네. 자, 작년 5월에 이 계획이 알려지면서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사실 이게 작년에 저희가 한번 전해드렸었습니다. 네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상지대 조경산림학과 조우 교수는 원주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벚나무를 정성스럽게 이식하면 살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관계 당국에서 이만큼 예산을 투입해 벚나무를 이식할지 의문.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된 모양새입니다. 네. 이만큼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벚나무를 이식하지 않은 아마 거죠. 그런 거겠죠. 이게 고사율 20% 30%도 예산을 많이 들였을 때도 이 정도 나오는 그 퍼센트로 추산된 게 아니었을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네. 그 정도더라도 예산 때문에 못하겠다. 네네네. 뭐 그런 거일 수도 있는 거고요. 하여간 비용 때문에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상황과 여건은 다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뭐 다른 지역 사례를 검색해 보니까 전남 강진군 같은 경우에는 지역 수건 사업인 터널 공사 때문에 벚나무 240그루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벚나무는 이식이 어려운 수종이지만 이식 시 주의점만 잘 지킨다면 큰 나무도 잘 활착하는 편이다. 현지 여건을 고려해 이식을 결정해야 한다는 나무병원 의뢰 결과를 바탕으로 까다로운 선별과 엄격한 원칙을 지켜 나무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공사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네네. 환경청은 과연 이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을까? 어느 정도 이
노력을 기울인 걸까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은 원주 MBC 보도에 따르면은 환경청은 나무은행 제도도 아예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나무은행 제도는 이 지금 원주천이 공사처럼 각종 개발 사업장에서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나무를 수집해서 나무은행 이식장에서 관리하다가 나중에 공공사업장, 뭐 공원이나 이런 걸 지을 때 재활용하는 제도거든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네. 전국적으로 수집한 수목의 90%를 현재 재활용해서 예산 647억 원을 그동안 절약해왔다고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당연히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게 지금 원주도 재개발되는 아파트 지역이나 아니면 재개발되는 곳이 많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지금 단기 아파트도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단기 아파트 재개발을 두고도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세요. 왜냐면 거기에도 그 수목이 엄청 오래된 우리가 그 수목들이 벚꽃 많아서. 명소로도 꼽았잖아요. 거기서.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이런 제도도 활용된다면 더 그런 나무들이 다 잘려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다시금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원주천 구간에 만약에 이제 벚나무 이식이 정말 어렵다면은 그럼 일단 이 나무를 보관해 놨다가 다른 장소에 뭐 언제 또 공원 지을 수도 있고 그쵸. 어디 장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 원주 벚나무 많이 심기로 그러니까. 유명하잖아요. 그런 데다가 다시 벚나무를 이식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었을 텐데 환경청은 그냥 싹 다 베어버리고 새 벚나무를 식재하는 걸 선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 업무가 주 업무인 환경청이 행정 편의 중심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게 환경청이요? 국토관리청이요?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천이 일원화되면서 그쪽에 있는 기능과 성격까지도 가져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전에 저 댐 건설 이야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환경청이 이게 마인드가 그러니까요. 물관리 일원화가 되고 나서 마인드까지 다 일원화를 해서 가져와 버린 것 같아요. 짬뽕을 시켜버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요. 답답하고요. 무엇보다 저는 이 점도 아쉽더라고요. 이게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가 않은 것 같다. 계획이 알려진 거는 작년 5월쯤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무가 베어지고 나서야 알게 된 시민분들이 이번에 정말 많이 계신 맞아요. 것 같더라고요. 원주 시민 모두의 자산이었다는 점에서 이 벚나무가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토론 과정이 있어야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 다양한 조경 하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뭔가 이런 좀 공론화 자리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네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전문가들이 또 모이다 보면은 다양한 좀 아이디어 방안들이 나올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네. 좀 중지를 모으다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해 보이는 싹 다 그냥 베어버리는 이 집단 정말 벌목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아무리 생겨요, 저는. 생각해도 벌목의 결론보다는 좀 나은 그러니까 선택이 나오지 이건 않았을까. 너무 간단한 해결책으로 갔던 게 네.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참 늘 아쉬운 행정입니다. 환경청마저도 이런 식으로 네. 좀 자기들 좀 편한 방식의 일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씁쓸할 따름이고요. 그리고 이런 게 결국 원주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했을 때 그때는 국가하천이 됐기 때문에 엄청 다들 환영하고 맞아요. 그 이 하천의 지위가 상승했다 그러고 이제 국비로 할 수 있겠다. 우리 돈 안 써도 된다. 100% 환영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렇죠. 이게 이런 식으로 또 돌아오는 나비 효과처럼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요거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원광수 시장을 같이 욕하시는 분들 네네.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원주 지방 환경청, 그러니까 환경부 산하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이게 환경청이 지금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는 거고, 뭐 듣기로는 원주시에서도 썩 내켜하지는 않았다. 원주 정부에서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동의를 한 셈이에요. 왜냐면 환경청이 원주시와 협의를 거쳐서 했다고는 네네.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여러모로 좀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 맞아요. 국가하천이 됨으로써 이 원주시 정부는 사실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뭐 재예방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네네. 뭐 벚나무 아쉽긴 하지만 사람이 먼저지. 뭐 풍경이 먼저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긴 하는데 뭐 일견 뭐 그런 말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저희가 나중에 얘기해 볼 수도 있겠지만 한번 따져봐야 돼요. 요 그렇죠. 재예방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어쨌든 제방을 쌓거나 이러면은 하천이 직광화되고 인위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 하천의 모습들이. 아, 그렇겠죠. 네. 근데 그런 것이 과연 재해 예방에 반드시 도움이 되겠느냐. 왜냐면 직광을 하면 어쨌든 유속도 빨라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영서고 밑에 쪽은 다 인위적으로 조성된 하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유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하천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네.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사실 원주천댐 지을 때도 댐이 꼭 필요하냐, 맞아요. 뭐 재예방 방법을 꼭 그거밖에 없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이게 강행이 됐던 거고 거기서 시작된 나비 효과가 계속 이 벚나무 집단 벌목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싶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저희가 전문가분을 모시고 한번 그쵸. 정말 이 사업 네. 필요한지도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환경청은 공사가 이게 2026년에 끝나거든요. 끝나면 이제 해당 구간에 새 벚나무를 심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수령이 비슷한 걸 갖다 심는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심어질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쵸. 자기들도 지금 이식 못하겠다고 하는데 뭐 그때는 잘 될까요?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네. 20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가서 그냥 아예 싹 새로 심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비슷한 건 못 심을 거. 그러면은 그거 잘하는데 또 10년, 15년, 뭐 20년 걸려야 그럼요. 지금 같은 풍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우리 몇 살이야 그때? 그러니까 이전과 같은 그러면 자태를 보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좀 우리 원주 시민들이 사랑하던 하나의 또 명소가 사라졌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네네. 들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그렇다고 원주시 정부를 욕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야. 또 다른 데서 또 욕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위손 행정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지난 4월에 원주에서 완충 녹지 수목 정비 사업을 단구동, 무실동, 흥원면 등에서 광범위하게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과도한 가지치기를 해서 나무 수십여 그루가 고사하거나 고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요. 원주투데이가 이번 주에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더라고요. 원주투데이가 하여간 이런 거 관련 소식은 참 보도를 잘해요. 네네. 지난 5월에 시정부는 빼곡히 식재된 잣나무를 정비해서 생장 공간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완충 녹지 500그루 이상을 가지치기하거나 아예 제거해버렸습니다. 그 나무 밑동만 남기고. 네네. 당시에도 수목 전문가들은 우려를 했어요. 이 수목 생장 지대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정비로 나무가 고사할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그럼에도 우리 시정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부 구간은 좀 과하게 하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합니다. 가지치기. 문제 없습니다. 아무튼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말 익숙한 태도입니다. 이때도. 그럼요. 네. 그런데 원주투데이가 최근에 단구동 관설동 일대 완충 녹지에서 고사 중인 잣나무 수십여 그루를 발견했다고 해요. 해당 구간에서 11그루는 고사했고요. 34그루는 고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수액 주사를 투입한 나무도 24그루에 달한다고 해요. 전문가들이 강한 가지치기로 고사를 우려한 나무들이었다고 합니다. 생태학교 지구 공동의 집의 이승현 대표는 가지를 과도하게 자르면 나무가 잎을 통해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가지를 통해 나무에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 고사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 광합성도 제대로 안 돼, 영양분 공급도 제대로 안 돼, 고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네. 당연한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원을 시에 여러 차례 제기했음에도 어떤 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나무 생장 공간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멀쩡한 나무들만 죽인 꼴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것도 그야말로 나무 집단 벌목한 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다 맞아요. 죽여놓은 겁니다. 사실상. 이게 뭐 하는 네. 겁니까? 이 때문에 수목 정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공무원들이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조우상지대 교수는 이분 또 등장하네요. 아까 전문가십니다. 때도 등장했는데 이 조우 교수는 뚜렷한 기준 없이 마치 강박에 사로잡혀 습관처럼 잘라내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게 어느 시점 그냥 지나면은 잘라야 된다. 가지만 보면 그냥 잘라야 된다. 공무원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인드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의식 수준이 전문화되고 향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정비로 수목 훼손이나 손실을 경험한 다른 큰 지역들은 이런 원주 같은 가지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네네. 배운 경험이 있으니까, 반면 교사가 있으니까. 그쵸. 근데 우리는 왜 매번 이런 일을 반복하냐. 공무원들이 똑같은 마인드로 바뀔 때마다 이런 짓들을 하니까 안 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주에도 사실은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렇게 수목이라든지 공원 녹지 관련 사업을 자문 심의하도록 하는 조례가 있대요. 이미. 있는데 이 위원회를 소집하는 게 1년에 2번뿐이라는 거예요. 그마저도 전문적인 자문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령에 부합하는지 어긋나는지 이런 것만 해석하는 데 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에만 부합하면은 일반적인 가지치기입니다. 이러면서 그냥 강행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사하는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네네.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도시숲법이 개정됐다고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가로수 제거나 가지치기를 할 때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로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런 가지치기 이런 거를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네네. 결국에는 이거는 중앙의 법으로 강제를 해야 되는 건지 지역으로 이게 넘기면은 공무원들이 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답답해요. 맞아요. 하여간, 어쨌든 저희가 뭐 이전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도시의 녹지를 조성하는데 뚜렷한 철학이나 가치가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시의회에서도 맨날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전해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데서도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제대로 된 철학과 가치가 없으니까 그저 잘라버리고 보이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잘라버리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맨날 뭐 수원이나 뭐 성남이나 다른 뭐 가로수 뭐 우수 조성 지역 뭐 이런 선진 지역 벤치마킹 하려고 출장도 다녀오고 이러시는데 뭘 배우는지 모르겠어 나는 가로수. 아니 이거 답답합니다. 거의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이게 나무를 과하게 자르면은 죽는다라는 거는. 이게 전문가가 몰랐더라도 전문가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면 좀 들어보기도 하고 맞아요. 정말 그런가 좀 살펴보기도 하고 이런데 뭐 아무튼 괜찮다. 이 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사다를 내니까 네네. 이런 게 또 반복이 되니까 거듭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여간 환경청이든 원주시 정부든 이 댕강댕강 가위손 행정 때문에 참 시민들을 안타깝게 한 이번 주였습니다. 여기까지 원주통신이었어요. 한국에서 원형을 간직한 가장 오래된 극장이자 문화재청이 등록문화재 지정을 거듭 촉구하기도 했던 문화유산 아카데미 극장을 원주시 정부는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없이 졸속으로 무너뜨렸었죠. 네. 오는 10월 30일이면 철거한 지 1년이 됩니다. 극장을 지키고자 치열하게 싸웠던 시민들은 흩어지지 않고 남아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6일입니다. 원도심에서 그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아카데미 극장 투쟁 1주년을 기념하는 예술제가 열립니다. 아카데미 극장을 주제로 한 시각 예술 전시, 미디어 파사드, 원도심 행진, 애프터 파티가 펼쳐지는데 아카데미의 친구들의 아지트가 될 아침마당 현판식도 진행한다고요. 이 아침마당 공간이 저 아까 소개한 광고 시간에 소개한 그 고시내 네네. 상영관과 똑같은 자리입니다. 극장은 무너져도 시민은 무너지지 않았죠. 같이 극장을 추억하고 남겨진 과제를 고민하고 재건할 미래를 그리고 싶은 분들은 예술제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에도 다양한 활동들이 이어져 왔는데 맞아요. 네, 이번에는 또 예술제라는 형태로 또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가 펼쳐지니까 맞아요. 문화를 리빌딩하는 자리다. 그렇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원주시의 말이죠.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시작입니다. 원주시 무실로 21로 와주시면 돼요. 여기 일산동입니다. 그 로데오 거리 있는 쪽이에요. 네네. 그래서 뭐 1시부터 사실 이날 예술제가 이제 전시가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전시 좀 보시다가 4시부터 이제 원도심 행진 쭉 하거든요. 그것 좀 하시고 6시부터 이제 전시 자유관람이랑 아침마당 현판식 뭐 이런 거 진행하고 8시부터 이제 애프터 파티 펼쳐지니까 끝까지 함께 하면서 좀 즐기다 가시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아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26일이면 저쪽 원도심에서는 네. 원광수 시장의 핵심 사업이 만두 축제 만두 축제가 또 저기서 펼쳐질 펼쳐지고 날이네요. 또 한켠에서는 이렇게 또 붙어보자. 한번. 네. 이렇게 좀 아니 뭐 만두 축제 가셨다. 그럼요. 만두 네. 좀 드시고 배 좀 넉넉히 채우고 오신 다음에 여기 예술제 오셔서 또 즐기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도 맞아요. 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해보자고요. 네네. 예술제 많은 분들의 참여 바라겠고요. 원주와는 내일은 10월 원주시의회 리뷰 진행합니다. 시정부에서 내년도 사업 기획을 시의회에 보고했는데요. 어떤 사업으로 이번에는 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됩니다. 긴축 재정 국면인데 또 이런 사업은 또 하네 뭐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 시의회 회의록이 좀 늦게 올라오더라고요. 속기사분들이 좀 많이 힘드셨던 모양입니다. 하여간 그래서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쉽지 않더라고요. 하여간 내일 무실동을 지금에서 만나보시고요. 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원주하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조하는 척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 저희 방송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 역시 관련 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후원하고 메시지도 꼭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원조하는 척 오늘 137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존재 조gin이었습니다. 모두 안녕.